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HBM이 AMD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점유율을 점차 늘려나갈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이 수소 트럭을 필두로 수소 관련 사업으로 국민 시장을 더욱더 확대 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융주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ELS 배당금에 대한 이슈는 오히려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밸류업 기대감 속에서 계속 모아가고 있네요. 전일 HLB 악성 루머로 인해서 급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빠른 대처로 다시 상승했는데요. 외국인은 HLB 생명과학을 담았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AI 랠리 속에서 전기 설비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고요. 어제는 HLB 생명과학, 오늘은 HLB를 직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조선주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제유가가 4개월 내 최고치, 그리고 선박가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조선주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알테오젠도 4위에 이른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종가 기준 기관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역시나 금융주, 이번에는 신한지주를 담았습니다. 이어서 전고체와 468 배터리 랠리 그 중심에 있는 삼성 SCR도 담아가고 있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 밸류업 기대감 속에서 4위에 이른 위치해 있고요. 한미반도체, 반도체 기업까지 5위에 이른 위치해 있네요. 그럼 오늘 오전장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1위로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조선주 삼성중공업 오늘 매수하고 있고요.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속에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차 4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미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잔존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AI 랠리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5위에 이른 위치해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와 오늘 삼성전자에 집중하고 있다라면 개인은 SK하이닉스를 담아가고 있고요. 개인 역시 HLB 담아가면서 네이버에 대한 러브콜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수혜주로 꼽히는 이수페타시스도 4위에 이른 위치해 있고요. 전일 신규 상장한 올해 바이오 IPO 첫 기업이죠. 오상헬스케어 더블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5위에 이른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힌트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수급 쭉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엇갈린 수급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790억, 소폭이긴 하지만 들어오곤 있고 코스닥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지금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400억 넘게 사고 있는데 앞서서 테이버 고수가 오늘 만기일이라서 이게 기업별로, 종목별로 수급이 들어오나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일단은 장초부터 평소 때 없던 그런 수급들이 조금 이렇게 보이는 모습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700을 뚫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제 2,700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어제도 장중에 2,701포인트까지는 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쵸. 그게 선언 만기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디지수라고 보이는 이런 부분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오후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오늘 장에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어제 저희가 김대중 고수님이 언급해 주셨던 삼성중공업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김대중 효과가 이런 거군요. 아, 오늘 왜 그런가요?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죠? 그 뒷걸음 치다가 네. 쥐밟은 꼴이 되지 아니,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상승에 대한 배경 설명을 몇 가지 드렸었죠. 네. 조선주에 대한 올 한 해 흐름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조선주는 한 섹터로의
우리가 포트에 담아가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조선주 자체가 가치주의 성향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올 한해는 실적 장세 흐름이 진행되고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수주에 대한 얘기는 뭐 워낙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13%나 급등하는 거는 오늘 상승한 건 아까 좀 전에 이례적이잖아요. 그 선물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이 좀 가세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월 만기가 다른 6월, 9월, 12월 만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증권사나 운용사 같은 경우는 결산일이 3월이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래서 3월 만기와 3월 윈도우 드레싱 시점에서 주가의 가격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매니저들이나 그 운용사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일반적인 상승에서 좀 더 가중치가 더한 흐름에서의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오늘 한 13% 올라가서 이제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제 말씀드렸죠. 9,000원 벽을 돌파하게 되면 매물 공백에 의해서 주가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매물 공백화 현상의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주가 흐름에서의 성향 자체가 기존에 좀 무거웠다. 조선주 굉장히 무거워. 삼성중공업 좋은 줄 알겠는데 주가 움직이지 않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가벼운 흐름으로 움직이는 성향의 종목으로 바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 보다는 이제 움직임이 시작점에서의 진행이구나라는 판단으로 삼성중공업 그리고 일부 조선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볼 만한 시점에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공업주, 네.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왜 좋아요?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10%대 강세 네.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지금 12%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공업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뉴스가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함정 MRO 사업이 있어요. 그 MRO 사업이 뭐냐면 함정을 유지 보수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지금 미국의 해군 장관의 초청으로 다음 달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미국을 지금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조선업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MRO 사업에 대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함정이 한 대략 그 MRO 시장 자체가 지금 한 글로벌 MRO 시장 80조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무기거래 시장의 2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수요가 일본적으로 넘어갔는데 그에 대한 게 좀 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까지 이게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달 총괄 방문한 일정이 있거든요. 네, 네. 정기선 그리고 김동관 회장이 방문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좀 조선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가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두 종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선주 얘기하면서 지지난주였죠. 배 띄워라 이렇게 한번 노래했다가 굉장히 우리 테이블 고수한테 혼났잖아요. 그래도 조선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를 띄워라는 그 노래가 문제였던 거지. 제가 노래를 그렇게 불러서 흥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위해서 제가 언젠간 시장 전체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주옥 노래 같은 방송 곡을. 가시죠. 네. 반도체 노래 한번 하시죠. 밤만 나를 닮아봐. 예, 감사합니다. 자, 종목 하나씩 오늘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교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YG엔터. YG엔터, 엔터주 요즘에 자주 거론됩니다. 엔터주가 기지개를 필 시점에서의 상황입니다. 네네. 엔터주는 통상적으로 여름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 사느냐, 미리 들으냐 이 차이거든요. 네. 바닥을 찍었고요. 주가 움직이기 시작점에서의 지점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엔터주는 그간에 악재들이 많았죠. BTS, 블랙핑크, 그리고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각사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3분기, 4분기를 지나오면서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고 실적치를 판단했을 때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이 크게 데미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출과 전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현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격적으로 충분히 지금 싸 보이는 현상에서의 지점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실적이나 매출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에서의 상황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최근 바닥점에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타이밍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엔터주 관련주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현 시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이다. 네. 그래서 오늘 탑픽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코멘트를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봤고요. 컨텐츠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더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박소고 스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도 컨텐츠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레몬레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레몬레인 예, 요즘에 핫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와이더 플래닛 대표랑 이 스튜디오에서 같이 방송도 했었고요. 레몬레인 대표랑도 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취재하고 온 내용으로 어제 따끈따끈하게 취재한 네네네. 내용이군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레몬레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국내의 상황이 되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 하나를 하는데 보통 3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큰 대작들 같은 경우. 근데 300억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290억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90억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작을 직접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OTT한테 보통 이제 그 불화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하면 네. 보통 이제 10% 정도 영업이익률을 내고 한 300억짜리, 500억짜리 이런 대작을 만들어 봐야 다시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10%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다른 데 또 투자를 하게 돼서 사실은 이제 제작사는 돈을 못 버는 구조. 근데 여기에 더해서 뭐 방송사라든지 OTT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IP를 다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OTT라든지 한국에 있는 OTT들이 약간씩 이제 주춤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다가 한국에 있는 방송국들도 지금 이제 대작들을 못 내고 있고 CJ ENM도 계속해서 지금 출품작들이 계속해서 다 흥행에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오히려 지금 엔터 쪽에서 강력한 그 자본금을 가지고 좀 또 이정재라는 또 훌륭한 어떤 IP를 갖고 있는 그런 제작사랑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여기도 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거 히트작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레몬레인에서 이제 앞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력에서는 자본금을 많이 확보해서 이제는 제작의 독립, 그러니까 IP의 독립을 해보면서 그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 요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레몬레인은 그동안 한 10여 개 작품이 지금 줄줄이 지금 대기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작년에 콘서트 성공시켰고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그 예능 프로그램 저희 MBN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예전에는 드라마 강국이었다가 네. 이제 영화 뭐 예능, 뭐 콘서트 이런 쪽으로 다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레몬레인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몬라인도 최근 핫하고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가 20%대 급등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염영 교수님은 오늘 어떤 정보 가지고 네, 오셨습니까? 오늘 화장품 종목에서 VT 가지고 왔습니다. VT 우리 이 시간에 자주 언급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VT 좋은 종목이에요. 네. 근데 주가는 계속 좀 밀렸었거든요. 근데 바닥은 좀 잡고 있습니다. 음. 지금 V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좀 빠져 있는 종목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편안하게 안정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VT 리들샷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리들샷 판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시장에서의 VT의 매출액이 워낙에 좋은데 이번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Q10 행사에서 첫날 매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74%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일본 시장뿐 아니고요. 뭐 아마존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서도 지금 행사 진행했는데 전년 동기 150% 상승. 매출액의 상승세가 사실 워낙에 좀 큽니다. 네. 주가는 사실 지금 좀 지지부진한 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쉬어갈 때는 이런 실적 종목들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VT 가지고 왔고 네. 오늘 장 초반에 5% 정도 상승을 했다 살짝 밀린 상태지만 가격대는 부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VT 제품을 알게 모르게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쿠션 제품 VT라고 써 있는 제품 굉장히 인상 깊어서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그 제품이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네요. 주가는 최근에 계속된 주가 하락의 이후로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긴 하지만 오늘도 2%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테이블 고수는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대형주 SK텔레콤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이 종목도 장중에 엄청 올랐네요. 네, 장 초반에 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기관이랑 외국인의 수급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지난번에 이제 2월 달에도 한번 이제 차트상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뚫어내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조금 실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도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직전 고점을 또 뚫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로 지금 한 6개월, 7개월째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점에서도 배당률이 6.5%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저 PBR에서도 딱히 이슈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PBR에서 오히려 주주 환원이라는 쪽으로 약간 이슈가 옮겨가면서 고배당 매력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뭐 따라잡아야 되냐 그런 것보다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동안 수급이 약했던 혹은 그동안 약간 눌려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확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오늘 어찌 보면은 종가가 지나고 난 뒤에 그 상황에서도 좀 수급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SK텔레콤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주 4종목 하나씩 꼽아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고수의 종목은 YG엔터테인먼트, 박수호 고수는 레몽레인, 염정 고수는 VT, 테이버 고수, SK텔레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장탑5 이번에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을 뚫어내는 종목들 공략해보는 시간이죠. 강영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